안녕하십니까. 전기안전보건교육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동종재해 예방 시간입니다. 저는 안전관리자 변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도 안전보건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은 현업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과 건강 증진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현장에서 잘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교육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교육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고 사례를 통한 동종재해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목적. 두 번째, 그럼 사고업 재해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 세 번째, 산업재해 발생 현황. 네 번째, 급식 종사자의 재해 사례 및 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네, 첫 번째, 교육의 목적입니다. 사고 사례, 실제 재해 사례 중심으로 한 교육을 통해 근로자 자신이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예방 조치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고 현장에서 바로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교육 내용은 저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급식실에서 발생한 사고를 모아 가장 위험하거나 아니면 보편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거나 아니면 특이한 사고에 대해서 모아 오늘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고, 즉 산업재해는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네, 산업재해의 정의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사고, 네,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직무 수행 중이나 직무와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사망을 포함합니다. 그럼 이 산업재해 발생 장소는 어디일까요? 근로자가 직접 일하는 장소 또는 출퇴근 도중에도 발생한 사고를 포함함.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 네, 요거는 많이 듣고 저희가 또 대부분 교실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출퇴근 도중에도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라고 정의를 하나? 네, 맞습니다. 업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산업재해 건수로는 포함되지 않으며 하지만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퇴근 도중, 내가 집에서 출근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부터 내가 학교에 들어가서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네, 출퇴근 도중에 대한 정의는요.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대문 밖을 나와서부터 나의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과정 중에서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라고 합니다. 출근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옷 입다가 옷에서 발이 걸려 넘어진 사고는 네,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현업 근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업 근로자에 대해 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업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준을 가지고 교육청에 현업 종사자가 직종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급식 종사자, 시설 관리, 환경미화, 운전원, 당직 경비, 통학차량 안전요원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직종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운전원과 당직 경비 선생님이 없습니다. 이거는 현업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타나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그 직종 이외의 산업재해는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급식 종사자 59건이고요. 그리고 시설관리 7건, 환경미화 3건, 통학차량 안전요원 1건입니다. 저희는 오늘 급식 종사자 선생님들의 재해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재해 예방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럼 급식 종사자 선생님들의 재해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상 12건,
넘어짐 18건, 근글 깨질한 14건, 끼임 2건, 맞음 부딪힘 7건, 배임 1건, 떨어짐 2건, 불완전한 행동 모두 합해서 59건입니다. 네, 저희가 70건의 산업재해를 가지고 그러면 월별은 어떻게 재해가 발생되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 4월에서 6월 그리고 10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사고는 업무에 미숙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을 때 가장 많이 발생되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학교다 보니까 3월까지 방학이었다가 2월까지 방학이었다가 3월부터 업무를 재개하거나 3월에 신규 채용되신 선생님들이 계시거나 했을 때 4월부터 업무가 아직 미숙하거나 아니면 이제 업무가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렇게 발생되는 사고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지나고 아니면 추석이나 긴 연휴가 지나고 다시 업무를 시작했을 때 익숙하지 않은 그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재 원인 분석 결과입니다. 70건을 살펴보았을 때 불완전한 행동이 63건,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완전한 상태 7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상태는 지금의 작업 장소에 유해 위험 요인, 아니면 시설물의 문제, 안전조치의 문제가 발생할 때 일어나는 사고이고요. 불완전한 행동은 안전수칙 미준수, 갑자기 급하게 일을 하거나 아니면 업무의 미숙,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교육을 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제 사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2022년 재해부터 2025년 재해까지 모아서 가장 위험하거나 또 많이 발생되고 있거나 아니면 특이한 경우의 재해를 모아 오늘 교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또한 이 재해 사례를 모아 2023년도에 산업재해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이 2023년 산업재해 사례집을 기준으로 해서 리뉴얼해서 7월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사전에 먼저 앞서 그 사례집에 대해서 오늘 교육을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7월 말까지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 완료 예정인데 받아보시고 교육 내용과 또 다른 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재해 사례 및 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 사례입니다. 수세미에 세정제를 묻혀 오븐 천장을 닦아낸 후 호수를 이용해 물세척을 하던 중 오븐 천장에 맺힌 세제가 위생모 창으로 떨어져 왼쪽 눈에 뒤어 안구에 화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안전보호구, 즉 보안경 미착용하셨습니다. 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안전보호구, 보안경 착용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급식실에 모두 안경 가지고 계십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투명한 안경, 그거 착용하시고 화학물질 작업하실 때는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화학물질 취급 또는 사용 전 그 위험성을 알려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숙지. 저희 소모품 창고나 아니면 세제를 보관하는 곳 아니면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곳에는 물질안전보건 자료가 게시되어 있을 겁니다. 살펴보시고 내가 사용하는 세제가 내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노출되었을 때는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며 이런 부분을 알아보시고 숙지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 전 안전조회, 즉 TBMC 동종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 사례 전파. 이거는 저희 재해 사례에 모두 다 포함된 내용인데요. 사고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다음에 이런 재해가 동종재해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 재해 예방 대책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급식실에서 작업하시기 전에 이렇게 항상 TBM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고가 있었던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아차 사고지요. 내가 사고가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네, 이 부분들도 같이 아침 조회 시간에 네, 서로 공유하시고 내가 이렇게 해서 위험했으니 동료는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많이 하는 거는 또 TBMC 근골격계 스트레칭, 네, 운동을 하고 계시지요. 네, 이 부분은 항상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제 예방 대책에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처음에 설명을 드렸으니 제외하고 네, 제 예방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제 사례입니다. 세척실 싱크대 아래쪽을 엎드려 세청소 중에 세제 오븐 클리너가 넘어져 바지에 젖어 종아리에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제 발생 원인은요, 작업에 부적절한 세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에 정리정돈이 미흡했습니다. 그럼 제 예방 대책입니다. 작업에 적절한 세제 사용하셔야 되고요. 작업 중에는 작업 반경 안에는 항상 주의를 정리정돈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 막대 걸레 등 작업 도구를 사용으로 바른 작업 자세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제 사례입니다. 동료 작업자와 업무 관련 대화를 하며 국솥에 육수를 바가지로 떠서 옮기던 중 국솥 뚜껑 손잡이에 부딪혀 육수가 목과 가슴 속으로 쏟아져 화상을 입었습니다. 네, 저희 급식실은 항상 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땀도 많이 흘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화상을 입게 되시면 상처를 치료가 되는 과정이 매우 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화상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재예방 대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고온 조리물 운반 시에는 동선상에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시고 작업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논을 이용한 작업 시에는 주의를 집중하여 한 가지 작업만 수행하셔야겠습니다. 내가 바가지에 뜨거운 조리물을 퍼서 이렇게 옮길 건데 이쪽에 부딪힐 수 있구나를 먼저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뜨거운 항상 끓거나 아니면 열탕 소독하실 때에는 항상 그 작업만 주의 집중하셔서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열탕 작업 중 수저를 삶는 과정에서 고무장갑이 찢어진 줄 모르고 수저를 꺼내다 고무장갑 안으로 뜨거운 물이 들어와 화상을 입었습니다. 네, 재해 발생 원인입니다. 작업 전 개인 보호구, 즉 고무장갑 확인이 미흡했고요. 네, 그리고 작업 도구 미사용하셨습니다. 재예방 대책입니다. 고무장갑, 앞치마 등 개인 보호구는 작업 전에 사전 점검해 주시고요. 항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을 때는 항시 적절한 시기에 아니면 즉각 교체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열탕용, 소독용 고무장갑은 항상 주의 집중하셔가지고 이상 유무 확인해 주시고 즉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시 교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무장갑이 찢어져서 이렇게 뜨거운 물이 고무장갑 안으로 들어와서 화상을 입는 경우는 고무장갑에는 뜨거운 물이 들어오면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에 그냥 맨손으로 넣었을 때랑 이렇게 뜨거운 물이 고무장갑 안에 들어왔을 때보다 더 화상이 심하게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작업하시기 전에는 고무장갑 확인하시고요. 네, 그 작업을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뜨거운 물이 있는 솥에 집기를 소독하고 꺼내는 과정에서 뜨거운 물이 장화 속에 들어와 화상을 입었습니다. 네, 재해 발생 원인입니다. 고온 온수 작업 시에는 적정 온도 미준수하셨고요. 또 위험, 국솥 고온 온수 작업에 대한 안전 작업 수칙 미흡되었습니다. 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열탕 작업 시에는 긴 방수 앞치마, 긴 장화를 착용해 주셔야 되고요. 또 열탕 소독 작업 시에는 집기류는 적정량을 준수하여 작업하셔야 되겠습니다. 빠르게 많이 하시겠다고 많은 양의 집기류를 한꺼번에 넣고 하시면 갑자기 물이 넘칠 수도 있고요. 잘못했을 때는 국솥이 기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뜨거운 물이 내 앞으로 다 쏟아지기 때문에 항상 집기류 소독할 때에는 열탕 소독 시에는 항상 적정량을 준수하여 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고온의 온수 작업 시에는 적정 온도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전 작업 실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상 주의 안전보건 표지 부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전장화 미착용 상태로 조리용 삽을 이용해 쫄면을 젓는 중 물이 넘쳐 발등으로 쏟아져 화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재발생 원인은요, 개인 보호 미착용 하셨고요. 네, 미끄럼 방지 장화죠. 저희는 안전장화라고도 말하는데요. 미끄럼 방지 장화 미착용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작업 수치 주지가 미흡했습니다. 재예방 대책입니다.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저희 급식실은 뜨거운 물이 끓고 있고 때로는 뜨거운 기름이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항상 존재하지요. 바닥이 항상 미끄럽습니다. 네, 바닥에 또 저희가 작업하고 음식물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짐 사고가 항상 존재하는 그런 작업장이기 때문에 저희 조리실 작업장 안에 들어가실 때는 항상 미끄럼 방지 장화, 안전 장화 꼭 착용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조리실 내에 급식용 치사기 문을 여는 과정에서 얼굴을 피하지 않고 바로 문을 열어 스팀이 얼굴 앞면에 바로 닿아 화상을 입었습니다. 재발생 원인입니다. 급식용 치사기 문 개폐 방법이 부적정하였습니다. 증기가 직접 배출되는 위치에서 문을 개폐하였습니다. 네, 재예방 대책입니다. 치사기 문이 열리는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개폐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치사기 문 개폐선에는 고온의 증기가 배출될 수 있는 곳에 다른 작업자가 또는 내가 있는지 확인 후 아무도 없을 때 개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적당한 온도가 떨어진 후에 문을 여는 방법도 재예방 대책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문 개폐 시 측면의 위치라는 안전문구 부착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세척실에서 온수를 받는 과정에서 호스를 고정시키지 않은 상태로 물을 세게 틀어 호스가 움직이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네, 재발생 원인입니다. 호스의 확실한 고정이 미실시되었습니다. 또 빠른 작업을 위해 호스 밸브를 급하게 세게 열었습니다. 재예방 대책입니다. 호스 밸브를 열 때는 적절히 조절하여 물이 갑자기 분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호스 밸브를 갑자기 확 트는 그런 행동은 자제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호스 밸브를 열 때는 천천히 물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조절하면서 호스 밸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고는 아마 호스를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잡지 않고 바로 호스를 급하게 열어서 뜨거운 물이 나오면서 호스가 이렇게 흔들흔들 춤을 추다가 바닥에서 그러면서 이제 뜨거운 물이 튀어서 화상을 입은 경우인데요. 호스를 틀 때에는 항상 호스를 잡고 확실히 아니면 고정을 시킨 후에 호스 밸브를 천천히 조절하면서 물을 틀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호스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길게 빼놓고 사용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양으로 길이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세척을 위해 식당에서 식판을 수거하여 세척실로 이동 중 염소 발판을 밟아 미끄러졌습니다. 재발생 원인입니다. 작업 중 이동 시 바닥 확인이 미흡하였습니다. 또 염소 발판의 미끄럼 방지 조치가 미흡하였습니다. 네, 재예방 대책입니다. 작업 중 이동 시 바닥 확인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염소 발판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부착 및 또 노후화되었을 때는 적절한 시기에 교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언가를 들고 이동을 할 때는 적정량을 들고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작업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항상 바닥은 확인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작업 중에 전방 주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방 주시는 내가 한 가지 방향만 보면서 다른 곳을 보지 않고 한 곳만 보면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 중에 이동을 하실 때에는 전방 주시 및 바닥 확인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소를 위해 개방된 트렌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동 중에 트렌치에 발이 빠져서 넘어졌습니다. 선생님들 저희는 선생님들 어느 정도 연세도 있으시고 출산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뼈가 많이 이렇게 약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거나 하시면 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넘어짐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트렌치에서 이렇게 발이 빠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 사례도 넣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렌치에는 왜 자꾸 빠지는지 한번 제 발생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치를 청소 작업에 앞서 덮개를 사전 개방했습니다. 작업 중 이동 시에 바닥 확인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에 유해 위험 공유가 미흡했습니다. 네, 유해 위험인은 작업장에 위험한 곳, 사고가 날 수 있는 곳, 네,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말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이게 소통이 미흡했습니다. 그러면 재예방 대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재예방 대책은 재해 발생 원인에 반대되게 하시면 됩니다. 이 트렌치 사고에 대한 재예방 대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트렌치를 개방했다고 했습니다. 청소 시작이다. 이제 청소를 해야겠다. 하니 이제 모두 준비를 해 놓으실 생각으로 이제 일단 트렌치 작업을 해야 되니 모든 트렌치를 앞서 청소 작업에 앞서 먼저 다 그 덮개를 열어 놓은 상태이시지요. 네. 하지만 트렌치 덮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이 빠져서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트렌치 덮개는 청소 중에만 개방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트렌치가 사전에 개방되어 있을 경우에는 작업 중 위험 상황을 공유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위험 말하기라고 하는데요. 트렌치가 개방된 상태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여기요 트렌치 열어놨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자들은 작업 중 이동 시 바닥 확인 항상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채소 썰기 및 다듬기 작업 중에 조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잔여물을 밟아 미끄러져서 넘어진 사고입니다. 네, 재해 발생 원인입니다. 바닥에 이물질 방치하셨고요. 또 이동 시 전방 주시 및 바닥 확인이 미흡했습니다. 재해 예방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바닥에 물기, 기름기는 바로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기름기는 그때그때 바로 제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름기는 내가 밟아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거를 방치했을 때 나의 동료가 그 상황을 모르고 지나가던 동료가 밟아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튀김 작업이나 전 작업을 하는 주위를 지나실 때는 항상 기름기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주의 집중하셔서 전방 주시 바닥 확인하면서 이동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조리실에서는 미끄럼 방지 장화,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배식이 끝난 후 세척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복도 바닥이 물이 고인 상태의 미끄러운 슬리퍼를 신고 양손에 제어량 스릴을 들고 이동하다 미끄러우니까 뒤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상체를 숙이다 결국에는 넘어진 사고입니다. 네, 재해 발생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슬리퍼 등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착용하셨습니다. 네, 이제 청소 작업 마지막 작업이니까 네, 슬리퍼 신고 나가신 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바닥에 물기 또는 이물질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동 시에 전방 주시 및 바닥 확인이 미흡되었고요. 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끄럼 방지 장화,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안전관리자로서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수칙, 아니면 재예방대책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때로는 엄마가 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항상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늘 잔소리쟁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산재원인조사반이나 아니면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가서도 선생님들께 그렇게 작업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관리자가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잔소리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리실에서는 항상 미끄럼 방지 장화 꼭 항상 신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닥에 이물질과 기름기, 물기는 항상 수시 제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름기는 발견하는 즉시 아니면 기름기가 있다고 위험 말하기 하셔서 공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이동 시에는 전방 주시, 내가 한 곳만 바라보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한 곳만 바라보며 바닥을 확인하며 이동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급식 시 전처리실 앞을 지나다가 살얼음이 낀 바닥을 못 보고 미끄러져서 넘어진 사고입니다. 한겨울에는 이렇게 전처리실 앞은 아무래도 외부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얼음이 종종 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고가 발생했는 상황인데요. 재해 발생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작업 중에는 작업 바닥 확인을 미확인했습니다. 또 그 전에 이제 얼지 말라고 바닥에 뿌려놓은 소금이 청소 등으로 녹아 결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예방 대책입니다. 작업 중 이동 시에는 작업 바닥 확인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파주의보 발령 시 결빙 방지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항상 조리실 청소하시고 하실 때 물 청소를 꼭 하시는데요. 이렇게 항상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을 때는 물 청소 작업 후에는 항상 물기를 반드시 특히 전처리실 앞은 물기를 제거하고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에 걸린 호스를 당기던 중 미끄러지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재해 발생 원인입니다. 바닥의 물기, 기름기를 바로 제거를 못했고요. 또 작업 방법이 불완전했습니다. 저희 벽에 걸린 호스, 이 호스를 당길 때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세게 닐 호스를 확 잡아당기다가 그 관성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또 이렇게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거나 그런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바닥에 이물질과 기름기, 물기, 수시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또 닐 호스를 당길 때는 갑자기 세게 확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적정한 길이로 적정한 길이는 팔 길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 길이 정도로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천천히 잡아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질로 쭉 이렇게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팔 길이 정도로 적정한 길이로 한 번, 한 번, 한 번 이렇게 천천히 잡아당겨 주시면 안전사고에 유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식 후 잔반 처리 등을 위해 배식칼을 옮기던 중에 기역자 코너에서 배식카와 함께 넘어진 사고입니다. 재해 발생 원인은요, 중량물 이동 시 혼자서 무리한 작업을 하셨습니다. 지금 뭐 무겁지도 않은데 빈 칼을 몰고 가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제 사례를 촬영하기 위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빈 수레였고요. 그 사고 발생 시에는 이제 안에 이렇게 잔반 처리해서 안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량물 이동 시에 혼자 작업을 하셨고요. 또 전방 주시 및 바닥 확인이 미흡된 상태입니다. 또 배식과 바퀴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가 미흡하였습니다. 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배식화 등 중량불 운반 시에는 2일 1조 작업 또는 공동 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기계를 이동시키거나 또 운반카를 이동시키거나 할 때는 사전에 작업 코스, 이렇게 코너를 대면 되겠구나, 저기가 코너가 급하니 이렇게 삥 둘러가면 되겠구나를 확인하시고 이동카를 운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식카나 이동카는 저희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는 저희가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노후화되는 경우가 주기가 좀 잦은데요. 항상 바퀴의 노후 정도를 확인하시고 적재 교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기세척기 전원 버튼 작동 시 발 뒤꿈치를 세워 뜀박질을 하다가 넘어지셨습니다. 작업 발판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재예방 대책입니다. 전용 작업 발판을 사용하여 2인 1조로 실시. 2인 1조로 실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2인 1조는 같이 공동으로 작업하라, 같이 도움을 주면서 작업을 하라 이런 내용도 있지만 같이 작업하던 동료가 사고가 나거나 사고가 나지 않게 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응급조치를 할 수 있거나 이렇게 같이 하라는 2인 1조입니다. 그래서 작업 발판 사용하는데 2명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혹시 동료가 작업 발판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살펴보시라고 2인 1조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업무하기에 바쁜데 어떻게 또 2인 1조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의논하셔가지고 2인 1조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미끄러운 작업 시에는 동료 작업자가 잡아주는 등 또 보조를 받아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이 작업에도 2인 1조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제 사례입니다. 조리실 내 창문 개방을 위해 가스 배관을 밟고 오르내리다가 발이 걸리면서 떨어져서 넘어진 사고입니다. 작업 발판을 사용해서 올라가셔야 되는 경우인데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가셨습니다. 재예방 대책입니다. 안전한 작업 발판 사용하셔야 되고요. 안전한 발판 사용하실 때는 평탄, 견고하고 미끄러짐이 없는 안전한 곳에 바닥에 설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가스, 수도 배관 등을 밟고 올라서는 작업은 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청소를 위해 운반카를 옮기던 중 열려있는 트렌치에 운반카 바퀴가 빠졌고 운반카가 넘어지면서 새끼발가락을 덮쳐 골절입니다. 제가 아까 앞선에도 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트렌치를 사전에 개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렌치 청소하실 때 개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트렌치가 개방되어 있을 때는 위험 말하기, 위험사항 공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청소 후에는 항상 정리정돈, 특히 트렌치 마지막까지 잘 덮여져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 이동하는 작업자는 작업 중에 바닥 확인을 하면서 전방 시야를 확보하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국섯 앞에 그레이팅을 세척 후 제자리에 놓는 과정에서 그레이팅에 손가락이 끼인 사고입니다. 저희 그레이팅은 요거 철물로 되어 있어서 좀 무거운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요. 보통 무거웠기 때문에 이거를 분할해가지고 잘 하고 계시는 곳들도 있지만 원판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곳도 있으세요. 그래서 서로 의논하셔서 무게를 절감하기 위한 그레이팅 분할을 절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그레이팅 분할은 저희 학교 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이렇게 의뢰를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레이팅을 절단해 주시는 저희 그런 업무 내용이 있습니다. 절단하셔야겠다고 결정을 하셨으면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빵가루를 버리러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이동하던 중 제대로 닦여져 있지 않은 그레이팅을 보지 못하고 배관에 발이 빠지면서 그레이팅 발등을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그레이팅에 발등을 부딪혀서 발등에 골절을 입었던 사고인데요. 그레이팅 작업 후에는 정리정돈 및 잘 덮여져 있는지 점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또 작업 중 이동 시에는 항상 바닥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야채 절단기 작업 중에 절단기 칼날에 끼인 야채를 맨손으로 제거하다가 베인 상황입니다. 네, 그 잘대 절단기 작업을 다 끝내고 청소 상황을 다 하고 마지막에 이물질을 발견하셨는데 요거 잠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맨손으로 그 야채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베인 사고인데요. 이물질 제거 시에는 항상 도구를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물질 제거하실 때는 소리나 이런 도구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또 야채 절단기 청소 시에는 맨손 작업 금지입니다. 또 야채 절단기 주위에는 배임, 끼임 주의 등 경고 표지 부착 및 작업 안전 작업 방법을 지지 교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념 혼합 작업을 위해 설탕 봉지를 자르다가 손이 미끄러져 가위에 베였습니다. 안전보호구, 배임 반지 장갑 미착용하셨고요. 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네, 안전보호구, 배임 방지 장갑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험 작업일 때는 항상 주의 집중하셔서 작업하셔야겠습니다. 식기세척기 상단에 설치된 후드, 덕트 청소를 위해 세척기를 밟고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세척기 측면으로 발을 옮기면서 미끄러져 떨어진 사고입니다. 저희 급식실 사고 중에 위험한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곳, 국솥, 가스레인지, 세척기 등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시다가 떨어지는데요. 떨어지시게 되면은 저희 골절, 골반도 골절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꼬리뼈 골절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머리를 박으셔서 뇌진탕 사고도 있으셨습니다. 가장 위험한 작업이고요. 하지 않으셔야 되는 작업입니다. 네, 재해예방 대책입니다. 위험한 곳, 국솥, 가스레인지, 세척기 등에 올라가 작업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금지입니다. 또 안전한 작업 발판을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안전 작업 발판을 사용하실 때는 평탄, 견고하고 미끄러짐이 없는 바닥에 설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인 1자 작업 꼭 하셔야겠습니다. 안전보호구, 안전모 착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작업도구, 긴 막대 걸레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시는 게 재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소모품 창고 정리를 위해 선반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졌습니다. 네, 작업 발판 사용하셔야 되지요. 네, 선반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선반이 넘어지면 나와 같이 넘어져서 근로자가 선반에 깔리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선반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시지 마시고요. 작업 발판 사용하셔야겠습니다. 도마 건조 작업 중에 도마 건조기 내에 꽂혀 있던 다른 도마가 튕겨나와 발가락 위로 떨어져 골절을 입은 사고입니다. 정리정돈을 하실 때 도마를 건조기에 완전히 밀어넣지 않으셨습니다. 또 고정되어 있지 않은 도마가 떨어졌습니다. 재해예방 대책입니다. 도마 건조기 사용 시에는 건조기 안에 완전히 도마가 들어갈 수 있게 밀어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안정된 장소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경량도마, 요즘 경량도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량도마 사용하시는 것도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검수실 식기 선반을 청소하고자 쓰레기통을 뒤집어 밟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던 중에 발을 잘못 디뎌 발목을 삐었습니다. 선생님들, 안전한 작업 발판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작업 발판 사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쓰레기통 뒤집어서 올라가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정해져 있는 안전한 작업 발판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 발판 쓰레기통 밟고 올라갔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 발판, 특히 이렇게 쓰레기통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의자 밟고 올라섰는데 그게 깨지면서 그 사이로 빠지면서 파편 조각이 동맥, 정맥을 찔러서 과다출혈로 사고가 발생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한 발판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염소를 물에 희석하던 중 희석액이 튀어 왼쪽 눈에 들어갔습니다. 재예방 대책입니다. 안전보호구, 보안면, 보안경 착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작업 시에는 환기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또 세제, 세정제 등은 가능한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학물질을 또 세제를 이렇게 희석하거나 할 경우에는 먼저 희석해야 될 화학물질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물을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먼저 넣고 화학물질을 넣다 보면 퐁당 이렇게 하면서 희석액이 튀어 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항상 희석해야 되는 화학물질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넣어서 희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므로 이거는 제 사례집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리 작업을 하던 중에 갈증이 심해 조리실 안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 라벨이 부착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물을 마셨는데 조리실 내 기구 소독용으로 쓰던 락스 희석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덥다 보니 작업을 하다 보니 갈증이 심하셔서 물을 마시려고 당연히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그게 락스 희석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셔가지고 기도에 화상을 입으셨는데요. 제 예방 대책으로는 소분 용기 취급 시 이렇게 다른 곳에 물을 넣으실 경우에는 생수병 및 음료수병으로 소분 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정해진 규격 제품의 소분 용기 사용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분 용기에는 경고 표지 부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기타 화재 폭발 시 대피 요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화재 폭발에 관한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폭발의 원인에부터 초기 대응, 대피 시 행동 요령까지 말씀드릴 건데요. 원인은 전기 합선, 가스 누출, 정전기, 또 작업장 내 인화성 물질을 보관 부주의입니다. 네, 이렇게 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입니다. 불이야 큰 소리 외치기,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기, 소화기로 초등 진화. 네, 이거는 안전할 경우일 때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피 시 행동 요령입니다. 침착하게 대피하기, 엘리베이터는 사용 금지, 계단 등 비상 대피구로 대피하기,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기, 이동할 때는 낮은 자세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교육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안전수칙과 재예방 대책에 대해 항상 숙지하셔서 안전한 작업 부탁드리며 오늘 교육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